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 여행 준비물 2026년 버전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름방학은요 여러분, 겨울방학에 비해서 사실 일본 여행의 수요가 좀 줄어들긴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일본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일본은 40도에 육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름에 디즈니랜드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8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갈만하다. 그리고 비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은 항상 외국인이 엄청 많거든요. 그 외국인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경쟁자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여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권과 입국 서류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에 가면 여권을 항상 놓고 오시는 분들이 무조건 생겨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여권과 항공권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모든 짐을 놓고 와도 일본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권을 확인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유효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실에 대비해서 여권 사진을 찍어 놓으시거나 사본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방문 시 일정 기간 무비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죠. 하지만 이 무비자가 아닌 나라의 경우에는 체류 기간에 따라 이 유효 기간 규정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사용 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떠나지만 길찾기, 번역, 맛집은 어떻게 해요? 다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심, 유심, 데이터 로밍, 포켓 와이파이 혼자 여행한다면 e심을 전 추천드려요. 저도 옛날 사람이니까 유심을 많이 쓰다가 최근에 e심으로 다 바꿨거든요. e심이 너무 편하고요. 여러분 진짜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e심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1박 2일인데 나 2박 3일인데 저는 몇 주 전에도 제가 후쿠오카 24시 브이로그를 올렸었는데 딱 하루 있었어요. 거의 24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행자 보험을 꼭 합니다. 이게 몇 시간이냐 이거에 상관없이요, 여러분. 여행자 보험은 무조건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게 갑작스런 질병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항공편 지연, 그 다음에 수화물 분실,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보험료가 사실 2박 3일 해봤자 10,000원 정도거든요. 그리고 1박 2일은 7,000원, 8,000원대도 많아요. 4박 5일로 가봤자 15,000원, 13,000원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대비해가지고 여러분 무조건 여행자 보험은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보통 카카오 여행자 보험을 합니다. 저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공항 가면 딱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e심 사는 거, e심은 사실 미리 사둘 때도 있어요. 그리고 비즈재팬 앱, 저는 공항에서 하고요. 그리고 여행자 보험도 공항에서 합니다. 근데 내가 동행자들이 있다. 그럼 무조건 전날 하셔야 됩니다. 전날까지는. 네 번째, 항공권과 숙소 예약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출국 전에 항공권 예약 내용, 그리고 호텔 예약 확인서, 그 다음에 QR코드 같은 거 있죠. 특히 교통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에 따로 폴더로 지정해서 저장을 해놓으시면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을 때도 그것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지만 내가 항공권을 잘못 예약하는 일, 그리고 호텔을 잘못 날짜를 예약하는 일이 진짜 생긴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랑 이런 것들은 가시는 분하고 꼭 이중 체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혼자 준비하다 보면, 한 명이 준비하다 보면 준비하는 사람 눈에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동행자들은 가만히 있지 마시고 꼭 이중 체크, 나도 한 번 더 체크할게 하셔가지고 이중 체크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피이신 분들은 이런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여행 계획이 꼬이는 게 싫다 이런 분들은 이중으로 꼭꼭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카드와 함께 현금을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일본이 카드 사용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 이번에 후쿠오카 갈 때는 진짜 빵원 하나도 환전을 안 해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도시 또는 내가 정말 오래된 노포 맛집을 간다. 그런 데는 아직도 현금밖에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가져가셔야 되고, 맛집들 중에 은근히 현금밖에 안 받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본인 그 앞에 계산하는데 앞에 현금 계산기가 있어요. 동전도 수르륵 다 넣잖아요. 그럼 알아서 세줘요. 막 내가 맛집이나 이런 데 갈 거다. 근데 그게 막 큰 빌딩이나 이런 데 있는 거 아니고 백화점에 있는 거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현금을 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금 받는 식당을 대비해서 환전해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소도시 가실 때 무조건 현금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트래블 카드, 솔 트래블 카드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솔 트래블 카드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후쿠오카 갔는데 그걸로 교통카드가 되는 거예요. 전 진짜 몰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트래블 카드들 중에 제가 보니까 교통카드가 다 되는 트래블 카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행 가서 가장 어려운 게 교통에 관련된 거거든요. 관광지 가서 즐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행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돈은 어떻게 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유여행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교통에서 걸리시는 거거든요. 이 교통카드만 해결이 돼도 진짜 완전 편해져요, 여행이.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IC카드를 그 지하철역에서 사가지고 충전해가면서 다녔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솔트래블로 되고, 또 애플이신 분들 뭐가 돼요? 스이카 카드 같은 거 다 어플로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하시고 충전해 가시면 아주 편안한 여행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일본 여행할 때는 보통 이제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비행기가 빼고 숙소가 빼고 하루에 10만 원씩 잡아서 3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저는 15만 원 정도 환전을 해가고 15만 원을 카드에 넣어 놓습니다. 근데 모자랄 경우에 세븐일레븐 분홍색 ATM기에 가시면 환전 수수료 없이 환전을 하실 수 있어요. 일본 내에서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JR 패스와 교통카드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도쿄, 오사카, 교토처럼 내가 여러 도시를 이동할 거다. 그러면 JR 패스가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일본이 철도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하지만 비싸요. 제가 기타큐슈라는 도시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기타큐슈에서 후쿠오카 갈 때 15분이면 가거든. 대신에 비쌉니다. 3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3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교통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대신에 비쌉니다. 기차 같은 것. 그래서 내가 미리 준비해가지고 가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비약입니다, 여러분. 낯선 환경에서 여러분, 일본이 우리랑 비슷하다고 해도요, 분명히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몸 상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면 좋은 거. 물론 일본이 약이 워낙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내가 원래 먹던 약을 좀 먹어야 되잖아요. 미리 준비하면 좋은 거.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그리고 평소 복용하는 나의 처방약들 같은 거 있죠? 이러한 것들을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현지 드럭스토어에서도요, 기본 약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일본도 약을 굉장히 잘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본적인 약은 그냥 한 팩에 챙겨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조 배터리입니다. 여러분 여행하시다 보면 핸드폰으로 모든 걸 찾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 구글 맵으로 막 주변 보여주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까지 다 알려줘서 저는 방향치예요. 근데 저 같은 방향치한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핸드폰을 쓰고 하루 종일 밖에 있다 보면 오후 2시쯤 되면 이제 11% 정도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카페에 가서 보조 배터리를 좀 끼워줘야 돼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 꼭 가져가시고, 하지만 여러분 보조 배터리 기내에서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 보딩집으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연 테이프를 꼭 붙이셔서 화재 위험이 없도록. 제가 며칠 전에도 뉴스를 봤어요. 기내 안에서 보조 배터리 사용하셔가지고 소화전으로 끄시는 장면 봤거든요.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는 절대 보조 배터리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도 습관적으로 그냥 갖고 있다 보니까 꽂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습관적으로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절연 테이프를 꼭 붙여 놓으시는 거. 그 다음 멀티 어댑터입니다. 여러분 돼지코라고 부르죠. 일본은 110V의 전압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전자기기에 따라서 멀티 어댑터도 함께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 동전지갑입니다. 여러분 그 일본은 동전의 개수가 6개예요. 6개.
100엔 500원짜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본의 100엔 1000원이죠.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1000원 얼마나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와요. 근데 동전지갑 하나만 있어도 편합니다. 저는 특별히 면이나 아니면 그 플라스틱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짤랑짤랑거려요. 그래서 면으로 된 거 혹은 그 PVC 재질, 비닐보다 두꺼운 재질 그거 있죠. 그걸로 된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행 필수앱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구글 맵입니다, 여러분. 구글 맵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일본이 구글 맵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버스 시간, 전철 시간 다 맞습니다. 구글 맵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파파고를 설정을 한국어에서 1어로 바꾸는 걸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내가 급할 때 한국어로 쳐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굉장히 또 친절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만 드려도 그러니까 스미마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스미마생 하고 보여드리면 굉장히 친절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심지어 길 물어보면 거기까지 데려다 주시는 분들도 진짜 많습니다. 파고 꼭 사용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커라는 앱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요즘에 이거보다 제가 더 많이 사용하는 앱이 있다. 그게 뭐냐? 챗 GPT입니다. 물론 제가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챗 GPT에 모든 그 정보를 넣잖아요. 그럼 걔가 다 알려줍니다. 저는 이번에 다이소 가서도 매대를 이렇게 찍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네가 추천해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걔가 이거는 명란이 들어갔는데 매워가지고 한국인에게 맞는 후리가케야, 이거 사면 괜찮을 것 같아, 이거서부터 내가 산다면 1, 2, 3이 이걸 살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거.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너가 영상으로 찍기에는 요런 거를 선택해서 찍으면 그래도 좀 반응이 좋지 않을까 정도의 얘기까지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챗 GPT를 유료로 쓰시는 분들은 정말 잘 여행 가셔서 활용하실 수 있고, 심지어 요즘에는 챗 GPT가 교통편도 다 알려줍니다. 제가 다카마스 갔을 때 섬에서 나올 때 시간이 너무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데 도보로 가야 될까 아니면 버스 타도 시간이 남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설명해줘요. 그리고 나서 근데 만약에 네가 배를 놓친다면 여기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챗 GPT랑 함께하는 여행 정말 최고다. 근데 한국 여행에서는 챗 GPT 제가 진짜 추천 안 드려요. 근데 일본 여행은 대부분의 정보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기반이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챗 GPT도 꼭 추천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음은 여름 준비물입니다. 8월에 내가 일본 여행 계획이 있다. 무조건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보세요. 첫 번째, 양산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굳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양산을 써보면 정말 몸의 온도가 덜 옵니다. 그 뜨거움이. 그래서 햇빛을 막아주니까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확실히 줄어들고요. 체감 온도도 생각보다 낮아집니다. 특히 한여름에는 여기 온도가 여러분 너무너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산 하나만 있어도 장기간에 걷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 화상 카메라 사진 보잖아요. 그것만 봐도 양산 아래와 양산 밖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위를 식혀주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넥쿨러가 있고요. 여러분, 이거 일본에서 팔아요. 넥쿨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 내림 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일본 갈 때마다 사오는 제품이긴 한데 비올의 냉감 팁슈입니다. 이거 정말 마이너스 3도라고 써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3도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근데 한국 거도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사가도 되는데요. 이것도 만지자마자 이렇게 시원해요. 비올에는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커요, 여러분. 크죠, 진짜? 진짜 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기만 해도 진짜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사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이게 근데 제가 무향을 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무향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냄새가 그 박하 냄새가 너무 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박하 냄새가 너무 진해가지고, 이게 박하 냄새라고 해야 되나? 소독 냄새 같은 게 너무 진해서 저는 사실은 제가 좀 예민한 편이라 눈도 약간 좀 시렵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너무 시원하다. 그래서 땀 닦았을 때 시원한 느낌이 오래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런 걸 몇 개 써봤어요. 한국에서 나오는 거. 근데 한국에서 나오는 거는 이렇게 닦으면은 뭐가 되냐면 파우더 처리가 되면서 이제 건조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허옇게 남을 때가 있습니다. 써보신 분들 알걸요? 근데 요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니까 이 냄새 때문에 지금 또 눈이 좀 아프기는 하거든요. 박하향이나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박하민트 향 같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느낌, 향도 박하 막 이런 거니까 쾌적한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외부에 다니실 때는 꼭 이 제품을 사서 쓰시는 거. 그리고 얘네들도 지네가 이걸 잘 만든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돈키호테나 아니면 드럭스토어 가면 이거 앞에 깔려 있습니다. 이거랑 넥쿨러랑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좀 많이 보이는 게 셔츠 쿨 스프레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옷에 뿌려두면 움직일 때마다 시원한 느낌이 올라와요. 땀이 많으신 분들은 그 제품을 쓰시면 생각보다 큰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행을 내가 여름에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은 도시여행을 추천드려요. 저는 소도시여행을 너무 추천을 못 드리겠는 게, 물론 일본은 너무 관광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소도시에도 아케이드 같은 상점가가 잘 돼 있어요. 거기만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소도시들은 이 천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워요. 근데 예뻐요. 그러니까 더울수록 예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름에는 오히려 대도시가 더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사카를 가신다면 우메다, 여기에 또 쇼핑센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내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후쿠오카의 하카타역도 여기만 있어도 하루 종일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번에 후쿠오카 갔을 때 실내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냐면 비가 오기도 했고 나갈 계획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가가지고 다이소 2시간 구경하고 스시 먹고 미나텐진에서 유니클로 1시간 구경하고 지유 1시간 구경하고, 구경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한 6시간 7시간 다 갔습니다. 돈키호테 저녁에 구경하고 다 갔습니다. 오사카 우메다, 후쿠오카 하카타역, 그 다음 또 텐진역 지하상가죠. 밖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지하상가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더위를 거의 피하면서 진짜 밖에 아예 안 나가도 되거든요. 그런 도시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쇼핑몰, 식당, 카페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낮에는 실내 위주로 여행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좋아한다. 그러면 여름에는 홋카이도와 오키나와를 추천해 드립니다. 홋카이도는 여름에도 비교적 엄청 시원해요. 그래서 인기가 더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보니까 홋카이도, 삿포로, 그러니까 거기가 겨울에는 겨울대로 인기가 많고 여름에는 여름대로 인기가 너무 많아서 항공권이 싸지는 기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름에도 시원해가지고 라벤더 샤샤 이런 풍경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키나와는 덥지만 의외로 35도가 넘는 폭염이 자주 있진 않아요. 그리고 오키나와, 이시카키, 미야코시마 이 계열이 다 바다색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스노클링들 많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방 추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일본 여행을 자주 가다 보니까 백팩을 메기 시작해요. 왜냐면 제가 원래 백팩을 안 맸거든요. 왜? 저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상을 찍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냥 뭔가를 찍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사진도 좋아하고 카메라를 미친 듯이 좋아해요, 여러분. 저는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사는 게 아니에요. 카메라를 좋아해서 카메라를 샀으니까 영상을 찍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백팩을 원래 안 메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백팩을 메고 앞에 조그만 카메라 가방을 갖고 다니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은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백팩, 특히 여성들이 매면 귀여운 백팩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여름에 하이산 도트백입니다. 여러분, 이거 팝업에서는 2, 3만 원대면 살 수 있는데요. 실제로 공홈 가격은 5만 원대입니다. 근데 이거의 또 장점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귀엽잖아요. 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실 여행뿐만이 아니라 그냥 실생활에서도 거의 맨날 들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땡땡이를 저는 사실은 파란색을 갖고 있지만 나머지도 조금 더 많이 살 생각입니다. 이 한쪽에 양산 꽂고 한쪽에 또 중요한 꽃들 갖고 다니는 이거 여성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빈티지 코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이산 가방 땡땡이가 그 품절 됐을 때 제가 샀던 가방입니다. 이거는 회색 가방인데요. 여러분 이 하이산 것들은 다 너무 좋은 게 이렇게 갖고 다녀요. 경량으로 갖고 다녀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아십니까? 여행 때 이거 그냥 툭 하나 던져놓으면 되잖아요. 캐리어에. 이거 정말 이런 경량 아이템 너무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필수다. 근데 하이산이 가격이 또 엄청 싼 편은 아니다 보니까, 물론 정가는 뭐 5만 원이 넘지만 그래도 엄청 싼 편은 아니다 보니까 재질이 좀 엄청 좋진 않아요. 근데 경량으로 갖고 다니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것도 이제 회색, 이거는 땡땡이 말고 요렇게 되어 있는 회색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땡땡이가 난 좀 부담스럽다 이러신 분들은 가볍게 가시고 다니시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하이산 가방은 이렇게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무겁게 들지만 않으면 어깨가 무거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 건 좋은데 이게 가방이 너무 무거울 경우에는 얘가 얇거든요. 무거운 짐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얇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자국 나고 아파. 근데 얘가 좀 생각보다 얇아가지고 무게를 1.5kg 정도까지만 추천을 드립니다. 이 하이산 가방들은 다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카마스 여행 갔을 때 너무너무 잘 썼던 로로 가방. 이거는 아마 공홈 가격으로는 8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 29cm에서 할인할 때 사서 요런 가방입니다. 이게 참 깔끔해요, 여러분. 참 깔끔하고, 사실 앞에 보여드린 하이산 가방은 안쪽에 디테일이 없습니다. 그냥 귀여운 맛에 들고 다니는 편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디테일 쪽으로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모양의 경우 이거 굉장히 귀찮게 하거든요, 사람을. 근데 얘는 이게 자석입니다. 그래서 그냥 힘주면 이렇게 팍,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만 가도 지가 알아서 붙어서 귀찮게 하질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열어서 안에를 보여드리면, 안에도 보시면 노트북 들어갈 수 있는 안에 가방과, 그리고 심지어 이거 아마 텀블러용인 것 같아요. 아무튼 고정할 수 있는 이런 고리 같은 게 안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 가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으로 담을 수 있다. 앞에 포켓이 3개가 있죠. 3개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여기 짱짱하게 또 시보리 같은 게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하이산 가방을 갖고 다니고 좋아하긴 하지만 하이산 가방은 여기가 솔직히 짱짱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로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짱짱하기 때문에 나는 안정적으로 오래 갖고 다니는 가방을 원한다, 그리고 나 하이산 스타일이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런 분들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로로의 또 장점은 요런 디테일, 이거 막 덜렁덜렁 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렇게 고정할 수 있고요. 요 두께가 좀 두껍고 안정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하이산을 제가 무게를 1.5kg 정도만 추천을 드리면 얘는 2kg 넘게 가지고 다녀도 어깨가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성분들한테는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맸을 때 굉장히 귀엽고, 그리고 적당합니다. 근데 하이산도 적당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엄청 가벼운 앞가방을 이제 추천을 드리면, 이것도 여러분 하이산 제품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짐들을 이제 백백으로 많이 메고 다니고, 요거를 이제 카메라 여러 개, 한 2-3개 여기다 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메고 다니는 요런 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이산 건데 이것도 굉장히 경량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행에서 중요한 건 뭐다? 가벼움이다. 그래서 요런 경량이고, 생각보다 근데 재질이 요런 재질이라서 고장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메쉬로 되어 있는 것도 저는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앞에 뭐가 들어있는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일본은 안전하니까 앞에 뭐 교통카드나 지갑 넣으시고 다녀도 좀 도둑의 위험은 없다. 유럽은 안 될 것 같지만. 그리고 저는 안쪽에 이제 여기에 카메라들 여기 놓고 다니면서 빠르게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얘만 갖고 다니셔도 될 거예요. 저는 이제 보부상이기 때문에 백팩을 많이 갖고 다니는 편이지만, 대부분의 여행 가시는 분들 얘만 갖고 다니셔도 아주 여행이 편해요. 얘가 근데 또 요즘에도 여러 개가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개 더 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이산 가방도 추천드리고 저는 29cm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일본 여행 필수품, 여름에 여러분들 꼭 가져가야 되는 추천템, 여성용 여행 백팩까지 추천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